국내 5월 17일로 전세계 최초 개봉을 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여러 쟁쟁한 경쟁작들과 함께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벌써 정규 시리즈 10번째 영화이자 스핀오프인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를 포함한다면 11번째인 셈입니다. 참 많이도 나왔죠? 그렇다면 그 대항마로 등장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와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작은 단연 마동석의 컴백 범죄도시 3겠죠. 그런데 각각 할리우드와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거대한 액션 프랜차이즈에 왠지 모를 공통점이 보입니다. 오늘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통점을 알아봅니다. 범죄도시 현재 3편이 극장에서 개봉했지만 무려 6편까지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6편의 2026년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아바타 시리즈 뺨 5만 되는 후려갈 기세. 1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680만 명 상당의 관객수를 확보하고 2편은 팬데믹 최초 1000만 영화라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가지고 간 것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조금의 욕심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1년에 한 편씩 꾸준히 내겠다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8편까지 만드는 것을 계획해 놓았다고 하니 이 정도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록 코엔 감독의 분노의 질주로 막을 연 이 시리즈는 길면 3년, 짧으면 2년 간격으로 나름 꾸준히 신작들을 개봉시켰습니다. 다음 영화인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파트 2는 2년 후에 개봉한다고 하니 정말 25년을 꼬박꼬박 지켜온 모범적인 시리즈인 셈이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에 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 잠깐 언급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리우드나 한국 영화계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스케일이 큰 영화로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블록버스터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흥행에 성공한 한 편의 영화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개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시리즈 영화는 아무리 잘 만든 작품이라도 각 편마다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소포모어 징크스, 즉 속편이 전편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조차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이러한 시리즈 영화의 폐해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무리한 뇌절로 인한 퀄리티의 하락입니다.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막무가내로 스케일을 키우거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 사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진행될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작품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4편인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을 가장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리즈가 스케일을 키워가며 뇌절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범죄물에서 SF물이 돼가고 있죠. 특히 9편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그랬습니다. 우주씬은 정말 막 나가는 것과 뇌절의 극치였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인 것인지 이번 영화에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씬은 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시리즈에게 바랄 것은 피날레로 간다고 무적정 뇌절을 치지 말고 잘 마무리해주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범죄도시 시리즈이죠. 8편까지 계획했다는 것은 이 시리즈를 완전한 국민 오락영화로 밀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시리즈 또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같은 뇌절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 스트릿 레이싱에서 도시를 뿌셔뿌셔 해버리는 분노의 질주처럼 1편에서 한국 골목길 깡패들 잡는 마동석이 2편에서는 베트남으로 진출하더니 이번 영화에서는 야쿠자를 상대하죠. 길어진 계획된 영화만큼 부디 제작진들이 신선하고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케일과 돈보다도 영화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순도 있는 재미와 감동이기 때문이죠.